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4월 1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후 외국인 기관의 수급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20년 7개월 만에 다시 1000스닥 시대를 열었다. 개미들의 힘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좋은 기사 내용들. 자, 혁신 기업 덕에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 열렸다. 또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 시대인데 누가 1000스닥을 이끌었냐? 개인이 이끌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나? 또 그러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IT 버블기 때 코스닥 시장은 2900포인트까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을 했고 2000년대 1000포인트를 깬 이후에 20년 동안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디어 이제 2021년에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지금 안착 시도를 하는 중이고요. 그 급락 이후에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죠. 급락했다가 여러 가지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과 중국발 호재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서브프라임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8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코스닥 시장은 역시 서브프라임 때 다 같이 폭락하면서 또다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가 반등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6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015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 랠리를 좀 폈었죠. 자, 그 이후에 노딱 사태로 또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급반등이 예상치 못했던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 1000포인트를 딛고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지 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급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것을 기억한다면 코스닥의 좋은 종목들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서 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던 3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수급의 주체를 보면요. 개인들이 놀랍게도 4167억을 순매수하면서 자, 이게 파란 선이 개인들의 매매추인데요. 바닥에서 쭉 올라와서 개인들이 수급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 기조는 유지했습니다만 물량이 3월 10일 이후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그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코스닥 시장이 급반등 나오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좋은 수익을 낸 종목들도 있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이라든지 시젠 같은 종목들은 1000억대 이상의 매수를 했음에도 26%, 17% 좋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제일 많이 산 것은 8%대 손실도 있고요. 뭐 20%대 손실, 8%대, 21%대 손실, 뭐 23%, 11%, 20% 이렇게 손실이 큰 종목들도 같이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변동성이 큰 매매를 개인들이 즐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매물을 오히려 좀 줄였던 순매수 기준을 유지했지만 매물을 줄였던 외국인이나 매도 일변도했던 기관은 어땠냐? 자, 그림이 같이 병행되어 있어서 조금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뭐 9%대 손실, 5%대 손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매수했던 매수 상위 종목들이 수익권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익도 적은 수익은 아니죠. 뭐 카카오게임즈 같이 대형주도 8%대,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경우 16%, LNF 18%, 또 뭐 29%짜리도 있고요. 18%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매매를 잘했다는 소리죠. 매수 물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LNF를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전체적인 매도했지만 매수한 종목군들의 수익은 상당히 좋다. 동진 세미캠 빼놓고는 다 수익권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집중력 있게 매매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차가 크지만 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편차가 작고 대부분이 수익권에서 안정적으로 놀 수 있는 것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00포인트 돌파가 개인의 힘으로 됐지만 그 열매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따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흥분할 필요 없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루는 종목들을 역시 다뤄야 이번 1000포인트 시대에도 코스닥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수급적으로 보면 LNF,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이 쌍끌이, 나머지 종목은 이제 외끌인데, 외끌이 종목들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었던 바이든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종목들이 있었죠. 원익 IPS, PSK, 솔브레인,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는 종목들이죠. 오늘은 일단은 이 쌍끌이 종목들을 보실 텐데요. 자, 먼저 LNF 보시겠습니다. 소강 상태에 있었던 LNF가 최근에 기관 수급에 의해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리서치 상황도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0 이상이 되면 강력 매수 구간에 들어가는데 역시 강력 매수 구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자, 추정 기간 수는 아쉽게도 3군데밖에 없습니다. 목표 주가 잘 보시고요. 11만 3천원. 그러니까 11만 3천원 목표 주가보다 괴리율이 벌어지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역시 강력 매수 구간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죠. 또 지난번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합의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잘 기억하시고 추정 기간 수가 15개인데 목표 주가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최근에 좋은 목표 주가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양사의 합의 이후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전해지는지를 추적하면서 매매할 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19개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평균 목표 주가가 역시 1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강력 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목표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역시 긍정적일 수 있겠죠.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중국발 리스크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그쪽에 대한 것보다는 넷플릭스나 OTT 사업 쪽에 기대감이 더 많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죠. 자, 코스닥 지수가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추가적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수급이 좋아지면서 바닥을 찍고 급반등이 나왔고 다시 점진적 상승을 통해서 1000포인트 안착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월봉으로 좀 땡겨 볼게요. 과거에 IT 버블기 때 무려 2900포인트까지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지수로서는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다 올라왔죠. 이 거래량이 이번 1000포인트 시대에서 한 번에 죽지 않고 분명히 추가 기대감을 시장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LNF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박스권에 갇히면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3월 말부터 기관의 그런 수급이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차트 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면서 상승을 만들고 위에서 지금 고공전투를 벌여야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을 지금 다루기보다는 역시 충분히 눌렸을 때 다루는 게 좋겠죠. 자, 앞전에 이런 고점, 기술적 고점 자리, 이 자리가 메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대로 가면 남의 떡이 되는 걸 거고요. 역시 이럴 때 수급의 악재 요인이었던 연기금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투신권도 좋았고, 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 수급이 대량 매도로 가면서 외국인까지 쌍끌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눌림목 나올 땐 기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굉장히 파고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었는데, 자, 2011년에 고점을 만들고 급락이 나왔다가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다시 또 고점을 지금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봉의 수급인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죠.
자, 이날 4월 12일 날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돌았던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음봉의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이 한 방에 빠져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눌림목 나면 이 저점 자리 17만 8천 원대에서 18만 원대 요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근데 수급만 잘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 없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쏟아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또 눌림목에서 이 고공전투의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좀 후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죠. 역시 OTT 사업 기대감 이런 것들로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깊게 나왔습니다.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좋은 수급을 또 보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또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렴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럼 이 양봉의 저점 구간에 내려오면은 역시 10만 원대 초반이 되겠죠. 다시 눌림목 나오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자, 외국인 기관에 강력한 매도가 안 나오면 이 구간 나오면 반등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를 깨도 역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깨지 않고 내려오면 언제든지 다시 수급 붙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이 다 개별 악재 없이 단지 수급이 살짝 꼬이면서만 내려와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금리도 다시 또 가파르게 막 1.8, 1.9, 2.50에서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니까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주 중에서 이 세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